안녕하세요. 부큰부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원래 영상을 조금 더 일찍 찍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중간에 또 살짝의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이벤트가 없으면 제 임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저의 두 번째 그 가슴 아픈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임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임신 이야기는 오늘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세 번째 임신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번째 유산을 작년 24년 7월에 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내가 이거를 또 겪을 자신이 도저히 없다, 멘탈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인이 뚜렷하니까 요번에는 그러면 시험관을 하자 라고 남편이랑 이제 일찌감치 상의를 하고 9월쯤에 난임병원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의 이러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시험관을 하면서 PGT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관 하는 과정에 보면 PGT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식하기 전에 배아의 염색체를 미리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란에서. 그래서 PGT 검사도 종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한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염색체 수에 대한 검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 이력을 쭉 보시고 자연 임신이 잘 되고 똑같은 일이 두 번 연속 일어나리라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지금 시험관에 PGT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한 처치다. 결혼한 지 지금 2년이 안 되시지 않았느냐. 그때가 아마 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 그때가 이제 9월이었으니까 올해 말까지는 자연임신 시도를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남편이랑 저랑 싶었던 게, 저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유산 이력도 있고 해서 가면은 바로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난임병원이라고 해서 또 시험관을 엄청 막 이렇게 추천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시험관은 여자 몸에 무리가 가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벙찐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남편이랑 다시 상의를 하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러면 자연심 시도를 더 해보자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랬는데 12월까지 임신이 되지 않았고, 1월이 딱 넘어가면서 제가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자연 임신을 기다리는 거는 시간 낭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또 이제 바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시험관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일단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 검사만 하면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AMH라고 해서 난소 나이 측정을 해요. 이거는 그냥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명 높은 나팔관 조영술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그 난소 나이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은 것 같던데, 난소 나이는 사실 어리게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난소 나이는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수만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낭성 난소가 살짝 있었다 보니까 제가 만 39살 때 검사했던 그 결과가 만 25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으면 우와 젊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만큼 호르몬이 일을 안 해서 난자가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난자의 질을 결정하는 건 엄마의 실제적인 나이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실제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하고 그다음 뭐 남편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팔관 조영술을 하는데, 사실 나팔관 조영술이 워낙에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저도 살짝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의 사바사 이론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임출육은, 임신 출산 육아는 사바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스케일이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거의 1부터 100까지인 수준인 거죠. 근데 나팔관 조영술 저 별로 안 힘들었어요. 별로 아프지 않았고, 시술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5분 안에 끝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조금 생리통이 심한 날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연임신을 했던 사람이라서 선생님도 이제 예상을 하셨듯이 정말 너무 잘 뚫려 있었고요. 뚫려 있어서 덜 아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필수 검사를 다 받고, 2월은 제가 회사 스케줄이 너무 또 바쁜 달이어서 이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3월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그 검사 받은 결과를 가지고 그 난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제 막 정부 24인가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서류 작업 다 끝내놓고, 그리고 몸 관리도 좀 하면서 2월을 보내고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그 나팔관 조영술을 한 달에 임신 시도를 하면 그 유의미하게 성공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시도를 해 보았는데,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덤덤하게 화장대에 올려놓고 집안일을 막 하다가 몇 시간쯤 지나서 다시 이제 그거를 버리려고 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희미한 2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테스트기를 처음 해본 사람이 아니고 임신을 그 전에 해봤던 사람이다 보니 이게 2줄이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그때가 이미 생리 예정일이었었거든요. 그거 치고는 반응이 너무 느리고 너무 흐려서 이거 결과가 좋을 것 같지 않다, 이거 임신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도 진해지지 않길래 그냥 속 시원히 이걸 알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그 임신 호르몬, HCG 호르몬이라고 피 검사를 했는데 7.5라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사실 아니죠. 왜냐면 보통 병원에서 100 이상을 안정적인 임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뒤에 그냥 또 이제 화유로 종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나팔관 조영술을 한 달에 성공률이 올라가기는 하나 보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에 생리를 시작을 하고 보통 이틀이나 3일 차에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의 개인적인 또 경험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꼭 의학적인 거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방문을 해서 그때부터 과배란 주사를 맞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시험관 하는 게 너무너무 편했던 게, 시험관이 어쨌든 여자 몸에 무리도 많이 가고 굉장히 번거롭고 이런 과정이면은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시험관이 더 편했냐면, 저는 굉장히 계획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자연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계획을 제가 세우는 거잖아요. 뭐 이번 달에 배란일은 언제일까, 막 배태기 맨날 하면서 체크하고, 그러면 가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그러면 며칠부터 테스트기를 할 수 있지, 막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시험관은요 의사 선생님이 이 모든 계획을 다 짜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병원 오랄 때 가면 돼요.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그냥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예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서 주시거든요. 며칠 날 주사 뭐 몇 미리 맞았고 얼마 맞았고 이렇게 막 과배란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과배란 주사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았어요. 배에 조금 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주사가 들어가고 있는 게 맞나? 뭔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몸에서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살도 안 쪘고 컨디션도 안 떨어졌고 뭐 그냥 그런 수준? 그래서 그냥 선생님께서 그걸 알아서 다 해주시다 보니 정말 그야말로 뇌를 빼고 병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12일 동안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병원에는 한 2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난포가 잘 자라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는 9개 정도 자라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통 거기서 실제로 채취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 그러니까 한 7개에서 11개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이제 채취날이 정해지면 채취날 36시간 전에 오비드렐이라고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아요. 그것도 그냥 배주사입니다. 그래서 오비드렐도 배주사기 때문에 배에다가 그냥 맞고, 제가 과배란 주사 맞을 동안에는 컨디션에 변화가 없어서 그 전까지 하던 운동을 계속 했는데 선생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셨고, 근데 오비드렐 맞고 나서는 이제 운동도 쉬었어요. 운동도 쉬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채취를 오전에 하러 갔습니다. 채취는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역시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제 수면 마취 하기 전에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약간 이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리고 수술장은 원래 온도를 조금 낮게 해 놓는데 거기에다가 막 알코올 소독을 한다고 막 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벌벌벌벌 떨릴 정도로 추웠던 게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시험관 하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곧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채취를 했죠.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고 나면 바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11개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14개가 채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단 기분이 좋았죠. 보통 이제 채취하고 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복수가 찰까봐 걱정을 하는 건데, 통증이랑 저는 다행히도 이때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출혈도 없고 복수도 안 찼고 해서 그냥 이제 끝나고 조금 이제 몸보신 하자 해서 바로 장어를 먹으러 갔고, 그날은 연차를 내고 쉬기는 했어요. 그래서 장어 먹고 집에 가서 그냥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은 아예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는 그래도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 그렇게만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데, 제가 14개 채취를 했잖아요. 그 중에 12개가 수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성과로 여겨져서, 지금 아기 후보가 12개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G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가 1차니까 어찌됐던 간에 일단은 검사 없이 3일 배양 1개를 이식을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일 배양까지 가는 게 있다면 그때 이제 PGT를 해보자, 요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계획을 맞췄어요. 보통 저희가 수정을 하고 나면은 그 배아를 3일 키워서 넣거나 5일까지 키워가지고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3일 배양, 5일 배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PGT를 하려면 5일까지는 키워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특이했던 거는, 제가 이제 시험관 하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막 맘카페 들어가서 이제 글을 읽고 했던 거에 따르면 배아마다 등급이 있거든요.
최상급, 상급, 뭐 중상급, 중급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병원은 중상급이나 중급도 이식을 해주시고 동결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희 병원은 되게 특이하게 최상급이 아니면 다 폐기를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최상급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결과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상급이 3개가 나와서 다행히도 한 개는 3일 배양으로 그냥 이식을 하기로 하고 2개는 그러면 5일까지 더 키워보자. 그래서 키워서 최상급으로 살아남으면 PGT를 보낸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5분도 안 걸리고 아무 느낌도 나질 않아요. 선생님이 이제 하시면서 조금 따끔거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느낌도 안 나서 아 이거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제대로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식은 뭐 별로 그렇게 힘들거나 할 게 없어가지고 또 마침 주말이어서 그냥 아침에 이식하고 와서 저는 당일 오후부터 산책했거든요. 오후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냥 또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그 남아있던 2개가 5일까지 잘 살아남아가지고 걔네는 PGT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이틀인가 3일 지나서 또 전화로 PGT 결과가 왔거든요. 근데 PGT를 보냈던 2개가 다 염색체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한 개는 3번이랑 14번 이 염색체가 한 개였고 나머지 한 개는 또 18번 삼엽색체. 아 정말 저 18이라는 숫자도 너무 싫어지고 그 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라는 이름도 너무 싫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죠. 그러면 이 검사 없이 넣은, 이미 이식을 했잖아요. 검사 없이 넣은 얘는 그러면 과연 정상일까? 이게 정말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근데 잠깐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지 제가 사실 계류 유산, 선택 유산, 그리고 의학적으로 유산은 아니지만 화학적 유산까지 다 겪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될 놈 될. 진리의 될 놈 될이다. 네가 될 놈이면 되겠지. 약간 요렇게 자포자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마음이 오히려 비워지게 되더라고요. 이식을 하고 나서 12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1차 피검사가 있었는데 그 가기 전 이틀 전에 테스트기를 일단 해봤어요. 근데 이게 2줄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마음껏 좋아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어쨌든 임신 안정기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2줄은 봤다 하고 1차 피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 1차 피검사 하는 날 원래는 제가 부산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휴가를 내서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고 임신이 되든 안 되든 부산에 가도 되나요? 했는데 아니 뭐 많이 걷지만 않으면 가셔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오전에 피검사를 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피검사 결과를 또 전화로 들었죠. 근데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임신 호르몬 HCG 수치가 100 이상은 되어야지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또 애매하게 90이 나온 거예요. 90이 나왔다 해가지고 조금 애매하다. 일단 여행 잘 하시고 올라와서 2차 피검사를 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뭐 이왕 내려온 김에 그냥 여행 잘 하고 가자 라고 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미신적인 방법을 하나 사용을 하는데 부산에 가면 해동 용궁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용궁사 앞에 가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한 가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에게 지금 있는 한 가지 소원은 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기가 나한테 잘 찾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빌고 올라왔죠. 그리고 한 5일 정도, 1차 피검사부터 5일 정도 지나가지고 2차 피검사를 하러 갔는데, 원래 임신 초기에 이 임신 호르몬이 이틀 간격으로 최소 1.66배, 대충 한 2배 정도 뛰어야지 안정적으로 임신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더블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5일 정도 지나서 검사를 했을 때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647 뭐 이런 수치였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더블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주요한 검사들을 다 거치면서 현재 지금까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5주 4일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9주 차에 난임병원을 졸업을 했고요. 12주 차에는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육모막 검사를 받았고, 육모막 검사 모두 정상이었고, 미세결실, 신경관 결손, 취약엑스 증후군, 그 다음에 정밀 초음파 모두 다 정상 판정을 받았고, 아까 이제 살짝의 이벤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의 이벤트는 아니었고 잘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거는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16주 안정기 이후부터 다시 수영도 시작을 했고요. 아기랑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수영을 잘 다니고 있고, 아기는 또 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초음파 볼 때마다 선생님께서 얘 되게 잘 노네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험관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험관 시술이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과 전통 미신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시험관 자체가 이거는 정말 과학기술 발달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관에 관련된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했던 게 한 가지가, 삼신할머니께서 단 거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식하는 날 그 수술장에 사탕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면 삼신할머니가 그 사탕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아기를 준다, 이런 미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미신이 되게 귀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식하는 날 상의 주머니에, 저는 어차피 이식 1개 할 거였으니까 추파춥스 1개를 넣어 갔다가 끝나고 나서 간호실 실장님한테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선물로 드렸죠. 그 삼신할머니께서 사탕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예쁜 아기를 주셨고, 또 하나가, 이거는 뭐 사실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시도해봤을 것 같은데, 추어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착상이 잘 된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전 사실 추어탕을 임신 준비하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40 되기 전까지는 입에도 안 대본 그런 음식이었는데, 임신 준비하면서 몇 번 먹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시험관 할 때는 뭐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보자 싶어서 이식한 날부터 4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매 점심을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부산에 갔을 때 용공사에서 이렇게 막 소원을 빌었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웃긴 에피소드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직도 출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미션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뭐 유산을 2번이나 겪을 줄 몰랐고, 저도 시험관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고, 남들처럼 임신을 그냥 시도하면 잘 돼서 한 방에 나을 줄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정말 느낀 것도 많았고 제 스스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시간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그리고 지금 임신을 하고 계시고 이미 아기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하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임신을 준비하실 때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뇌를 빼고, 지금 제가 3번의 임신을 하는 동안 공통점이 정말 신경을 쓰지 않았던 달에 됐다는 거거든요. 임신을 이번 달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달에 됐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기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긴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